지퍼 노루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정용 지퍼 노루발은 보통 이렇게 생겼고요. 쇠 재질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보통 노루발은 이렇게 들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평범하게 쓰이는 평노루발이 달려져 있고요. 그 노루발을 이 바닥만 노루발이라고 하고 이 노루발을 잡고 있는 노루발 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루발 잡이의 뒤쪽에 보시면 누를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이렇게 검정색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것도 있고 쇠처럼 되어 있는 재질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뒤에 누를 수 있는 레버가 있으면 이 레버를 눌러서 발을 떨어뜨려서 교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내 노루발 잡이는 뒤에 누르는 게 없는데 하시는 경우는 노루발 잡이와 평노루발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해당하는 노루발 잡이,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노루발 잡이를 별도로 구매하셔서 장착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노루발, 기본적으로 달려있던 평노루발과 그 다음에 재봉틀을 사면 지퍼 노루발이 다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지퍼 노루발과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우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노루발을 봤을 때 지금 방금 전에 이 노루발 잡이가 붙잡고 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철침처럼 생긴 여기 가운데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철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평노루발은 가운데 이 철침이 하나만 있는데요. 지퍼 노루발은 긴 거 하나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요즘에는 동영상에서 제가 질문을 하네요. 수업처럼 조금 편해졌나 봐요. 가운데 이 철침 하나만 잡을 경우는 이 노루발에 이동이 없지만 지퍼 노루발처럼 왼쪽을 잡느냐 오른쪽을 잡느냐에 따라 이 바늘 구멍의 위치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평노루발은 철침 하나만 되어 있는 거고 지퍼 노루발은 두 개의 철침이 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교차해서 집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찝을 때는 이 철침 부분을 노루발 잡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앞쪽을 좀 보시면 옴폭 들어간 홈 같은 게 있어요. 그 홈 부분이 이 철침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맞춰 주신 다음에 노루발을 올려서 붙이는 게 아니라 위치만 맞춰주고 이 노루발 잡이를 내려서 끼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뗄 때는 레버를 눌러서 반대쪽으로 위치 맞춰서 끼워 주시는 거예요. 이 위치가 1mm만 틀려도 잘 안 끼워지니까 위치를 잘 옆에서 받쳐서 끼워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평노루발로 지퍼를 박았을 때와 지퍼 노루발로 지퍼를 박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퍼를 기준으로 평노루발로 박아 볼게요. 평노루발로 박게 되면 이 평노루발은 가운데 바늘이 갈 수 있는 최대 폭이 이렇게 여기 이 가로 넓이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끝이든 왼쪽 끝이든 오른쪽 끝이든 바늘을 최대한 끝으로 밀었어도 노루발 끝에서부터 0.5mm의 간격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이 정도의 간격이. 그래서 이 노루발 이빨 부분 때문에 이 노루발이 가깝게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 가깝게 바싹 붙어도 이 이빨이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깝게 붙은 게 지금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바늘을
왼쪽 끝으로 붙여도 이빨에서부터 이 레일에서부터 0.5 정도 간격이 떨어진 채로 박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퍼 노루발은 방향을 잘 맞춰서 내려서 박으면 평노루발과 달리 바늘이 지퍼 레일 아주 가깝게 바싹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노루발을 이 지퍼 가깝게 이 이빨을 올라타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이 노루발은 바닥에서 아주 살짝이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장력이 이상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노루발은 가능하면 바닥에 붙여서 쓴다. 근데 붙여서 최대한 가깝게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평노루발의 양쪽에 이 두께 때문에 바늘이 이 이빨 가까이에 최대한 가깝게 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퍼 노루발로 교체해서 박아주면 바늘이 이 방향에 따라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깝게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퍼 노루발로 지퍼를 박아주시면 지퍼 레일 가깝게 예쁘게 박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이빨 기준으로 내가 오른쪽 시접 부분을 박으려면 이 지퍼 노루발은 왼쪽을 찝어 주셔야 됩니다. 왼쪽 철침을 찝어 주셔야 가깝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빨 기준으로 왼쪽 시접을 박으시려면 철침은 오른쪽 걸 찝어 주셔야 가깝게 박을 수가 있어요. 자, 조금 헷갈리시죠? 헷갈리시면 내가 그 이빨에 박을 시접 부분에 반대쪽 철침을 찍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른쪽 박을 거면 왼쪽을, 왼쪽 박을 거면 오른쪽을 서로 크로스되게 반대편 철침을 찢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노루발을 이 지퍼 이빨 기준으로 제가 오른쪽 시접을 박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면 이 지퍼는 왼쪽을 찝어야겠죠. 왼쪽을 찝어 내려서 지퍼 이빨 가깝게 바싹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퍼 노루발을 사용하실 때 또는 평노루발을 제외한 다른 노루발들을 갈아 껴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스티치의 위치, 직선의 위치가 가운데에 있으셔야 됩니다. 보통 가운데 직선만 있는 재봉틀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바늘의 위치가 1번 같은 경우에는 바늘의 위치가 왼쪽에 치우쳐진 직선이에요. 이 노루발 구멍 비슷하게 생겼죠? 긴 타원형으로 구멍의 왼쪽 끝에 바늘의 위치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은 바늘의 위치가 가운데 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바늘의 위치는 가운데 직선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땀 길이는 일반 직선 재봉 하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3에서 3.5mm 정도 쓰시는데 두껍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길게 빼실 거고요. 얇은 원단은 조금 짧게 빼실 거고요. 그래서 평균은 3 정도에다가 맞춰 놓으시고 바늘의 위치는 반드시 가운데에다가 놓고 쓰셔야 됩니다. 꼭 가운데 맞추셔야 하는 이유는 가운데 맞춰야 이 지퍼 노루발 이빨 기준으로 오른쪽 시접을 박으시려면 왼쪽을 찝어라 라는 그 규칙에 딱 맞게 박으실 수가 있는데 아주 가깝게 내려 박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가운데 직선이 아닌 왼쪽 직선을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1번. 그러면 이빨을 이 지퍼 레일 부분을 박게 되거나 또는
노루발을 지금 살짝 휘어져 들어가긴 했는데 이 노루발을 박게 돼서 바늘이 부러지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바늘의 위치는 가운데 직선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지퍼 머리를 코일 지퍼에 한번 끼워 볼까요? 보통 이 지퍼 머리 슬라이드 부분은 이렇게 바닥 쪽 아래로 봤을 때 뾰족한 부분과 납작한 부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납작한 부분은 좁아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은 양쪽으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넓어요. 구멍이 앞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부분으로 지퍼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 앞을 보시면 앞에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구멍이 양쪽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지퍼의 끝을 한 5cm 정도 손톱으로 꾹 눌러서 갈라 주시고, 그리고 앞에 사선으로 살짝, 한쪽을 너무 많이 끼워지게 되면 다른 한쪽이 들어갔을 때 반듯하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퍼 슬라이드 부분의 가운데 중간을 기준으로 살짝 반만 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반 걸치고 반대편도 사선으로 살짝 반 이렇게 넣어서 뒤에 두 개가 똑같이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면 이 뒤쪽을 꾹꾹꾹 눌러서 머리를 잡아 당기시면 이렇게 닫힙니다. 그래서 지퍼 머리는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